이게 뭐예요? 청소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손님. 거기, 당신. 내 구두 좀 봐요. 이거 오늘 산 건데 벌써 더러워졌잖아요. 닦아요. 지금 당장. 네, 들리지 않아요? 당신이 엉망으로 청소해서 내 구두가 더러워진 거잖아요. 당연히 닦아야죠. 나영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잘못했으면 책임져야죠.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우리 약혼은 취소해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한상욱 종합병원의 로비는 오후 햇살로 환했다. 대리석 바닥은 청소부의 손길로 반들반들 빛났고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청소복을 입은 한 남자가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다. 그는 바로 이 병원의 이사장 한상욱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상욱은 종종 이렇게 청소부로 변장해 병원을 돌아다녔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권력 앞에서는 누구나 가면을 쓰지만 평범한 청소부 앞에서는 본색이 드러나기 마련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선아영, 32살. 세련된 베이지색 코트에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는 우아하게 로비를 가로질렀다. 상욱은 고개를 숙인 채 청소를 계속했다. 나영이 바로 아들 도윤의 약혼녀였다. 오늘이 처음 만나는 날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사장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나영이 안내 데스크를 향해 걸어가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뎠다. 물기가 남아있던 바닥에 미끄러진 것이다. 그녀는 균형을 잡았지만 새로 산 하얀 구두에 물이 튀었다. 나영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게 뭐예요? 청소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요? 상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영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거기 당신. 내 구두 좀 봐요. 이거 오늘 산 건데 벌써 더러워졌잖아요. 죄송합니다, 손님. 상욱은 낮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하지만 나영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구두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다. 닦아요. 지금 당장. 네. 들리지 않아요? 당신이 엉망으로 청소해서 내 구두가 더러워진 거잖아요. 당연히 닦아야죠. 상욱은 잠시 망설였다. 나영의 눈빛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을 하인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상욱은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천을 꺼냈다. 그리고 나영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쳐다봤다. 나이든 청소부가 젊은 여자 앞에 무릎 꿇고 구두를 닦는 모습은 불편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상욱은 묵묵히 구두를 닦았다. 나영은 핸드폰을 보며 그 모습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다. 한도윤 35살. 상욱의 아들이자 이 병원의 외과 과장이었다. 그는 약혼녀를 마중 나온 참이었다. 하지만 로비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자 발걸음이 멈췄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약혼녀 앞에서.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빠르게 다가가 나영의 팔을 붙잡았다. 나영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영은 놀라 돌아봤다. 아, 도윤 씨. 마침 잘 왔어요. 여기 청소하는 분이 바닥을 제대로 안 닦아서 제 구두가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게 한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나영은 그의 분노를 눈치채지 못하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당연하죠. 잘못했으면 책임져야죠. 이 구두가 얼마짜린데. 도윤은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다. 상욱은 아들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나영을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영 씨,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뭐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단지 청소부라는 이유만으로? 나영은 도윤의 격한 반응에 당황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시선들이 불편했다. 도윤 씨, 진정해요. 이건 그냥이라고요? 나이 드신 분을 무릎 꿇게 만들고 구두를 닦게 하는 게 그냥이라고요?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상욱은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도윤이 그를 붙잡았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상욱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도윤은 나영을 향해 돌아섰다. 나영 씨, 미안하지만 우리 약혼은 취소해요. 뭐라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당신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뭔가 해명하려 했지만 도윤은 이미 등을 돌렸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나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상욱은 조용히 청소 도구를 챙겨 들고 복도로 사라졌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다. 아들의 예비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던 시험. 하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극적이었다. 나영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떠나는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이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한도윤은 자신의 진료실로 돌아와 문을 쾅 닫았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다. 방금 약혼을 깬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약혼녀가 청소부를 대하던 그 모습, 무릎 꿇게 만들던 그 차갑고 오만한 태도를 생각하면 다른 선택은 없었다. 책상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린 도윤의 귀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간호부장 이경자가 들어왔다. 50대 후반의 그녀는 이 병원에서 30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경자 부장님, 제가 너무 심했나요? 이경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도윤 앞에 섰다. 과장님 혹시 아직 모르시는 건가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까 로비에서 구두 닦던 그분. 이 사장님이세요. 도윤은 멍하니 경자를 쳐다봤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네? 그게 무슨... 이 사장님께서 가끔 청소부 복장을 하고 병원을 돌아다니세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고 하시더군요.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가 청소부로 변장했다니. 그렇다면 아까 그 일은 모두 아버지가 계획한 것이었단 말인가. 그럼 아버지가 일부러. 네. 선아영 씨를 시험하신 거죠. 며느리감의 인성을 확인하려고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는 또 이런 식이었다. 사람을 시험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잘라내는 방식.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다. 친구들도 연인들도 모두 아버지의 시험을 거쳐야 했다. 도윤은 진료실을 나와 이사장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다. 대학 시절 사귀던 여자친구도 군대 전 만났던 여자도 모두 아버지의 시험에 떨어졌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내 인생의 동반자는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이사장실 문을 열자 한상욱이 정장으로 갈아입고 서류를 보고 있었다. 청소부 복장은 온데간데 없었다. 도윤은 문을 쾅 닫으며 들어갔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상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있었다. 앉아라, 도윤아. 앉긴요. 아버지가 또 이러시는군요.
사람을 시험하고 판단하고. 진정해라. 나는 내 약혼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상욱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아들의 분노를 예상했다는 듯 태연했다. 그래서 청소부로 변장해서 저런 짓을 한 거예요? 나영 씨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함정? 나는 단지 진실을 본 거야. 내 약혼녀는 신분이 낮다고 여기는 사람을 저렇게 대하더구나. 도윤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그건 나영 씨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사장님인 줄 알았다면. 그렇지. 만약 알았다면 공손하게 대했겠지. 바로 그게 문제야. 진짜 인성은 상대방의 신분과 무관하게 드러나는 거란다. 상욱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병원 정원이 보였다. 도윤아, 나는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잘못 선택하길 원하지 않아. 권력 앞에서는 누구나 가면을 쓰지만 약자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오는 법이야. 도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다. 아버지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옳은가? 아버지,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영 씨는 분명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상황에서 약혼을 깼어요. 잘했어. 상욱은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제대로 봤다는 뜻이야. 그 여자는 내 아내감이 아니야. 도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확고한 태도 앞에서 자신의 주장은 무력해 보였다. 그는 주먹을 쥔 채 이사장실을 나왔다. 복도에 나온 도윤은 벽에 기대섰다. 머리가 복잡했다. 나영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가 청소부를 대하던 모습도 분명 잘못된 것이었다. 이경자가 복도를 지나가다 도윤을 발견했다. 과장님, 혹시 선아영 씨 연락처 아세요? 왜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과장님이 아직 모르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요. 도윤은 이경자를 쳐다봤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선아영 씨는 생각보다 복잡한 사람이에요. 이경자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나영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이 얼마나 될까? 1년을 만났지만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욱은 이사장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로비 앞 벤치에 나영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상욱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여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그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사흘이 지났다. 한도윤은 나영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나영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병원은 평소처럼 돌아갔지만 도윤의 마음은 무거웠다. 로비에서 벌어진 그 일이 자꾸 떠올랐다. 나영의 차가운 눈빛, 아버지의 의미심장한 미소, 그리고 이경자 부장의 수상쩍은 말. 도윤은 진료를 마치고 행정실로 향했다. 궁금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경자가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알아야 했다. 행정실 문을 열자 이경자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부장님, 저번에 하신 말씀 무슨 뜻이었어요? 이경자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과장님, 앉으세요. 그녀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표지에는 후원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경자는 파일을 펼쳐 특정 페이지를 도윤에게 보여줬다. 이거 보세요. 지난 5년간 우리 병원에 꾸준히 후원금을 보낸 분이 있어요. 도윤은 서류를 들여다봤다. 매달 100만 원씩 5년 동안 빠짐없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 후원자 이름은 무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계좌 추적 결과 옆에 작은 글씨로 실명이 적혀 있었다. 선아영? 도윤은 눈을 크게 떴다.
이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분이에요. 그것도 특별히 청소부 유자녀 장학금 명목으로요. 도윤은 서류를 다시 훑어봤다. 총액이 6천만 원에 달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나영이 왜 이런 후원을 했을까? 그것도 청소부 유자녀를 위해서. 더 있어요. 이경자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오래된 직원 명단이었다. 20년 전 자료였다. 그녀는 한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서기남. 이 병원에서 15년간 청소부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7년 전 병원 주차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도윤은 숨이 막혔다. 서류를 보니 서기남의 유가족란의 딸 선아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영 씨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셨다고요? 네. 성실하고 착한 분이셨어요. 딸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죠. 이경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녀도 서기남을 기억하고 있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병원 구석구석을 청소하던 그 사람을.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영이 청소부의 딸이었다니. 그렇다면 사흘 전 로비에서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태도는. 부장님 혹시 그날 나영 씨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이경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그날 선아영 씨가 로비에 두고 간 거예요. 청소하시는 분이 주워서 제게 전해줬죠.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있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펼쳤다. 나영의 필체였다. 이 사장님께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은 연극입니다. 아버지는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단지 청소부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신분이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윤 씨의 반응을 보며 그가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생각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모든 것이 역설적인 메시지였던 것이다. 나영은 청소부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연극을 한 것이었다. 그럼 나영 씨는? 네. 과장님을 시험한 거죠. 과장님이 진정으로 약자를 지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정의를 말하는 사람인지. 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다. 나영은 오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청소부라는 직업의 존엄성을 증명하려 했던 것이다. 이 사장님은 이 사실을 아세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편지가 전달되기 전에 선아영 씨가 떠나버렸으니까요. 도윤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나영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도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저런 연극을 해야 했던 것이. 부장님, 나영 씨는 지금 어디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영을 찾아야 했다. 사과해야 했다.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오해했는지,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고백해야 했다. 이사장실로 향하는 도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아버지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아버지가 사람을 시험했지만 정작 시험받은 것은 자신들이었다는 사실을. 한상욱은 서류를 보다가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다. 도윤아, 무슨 일이냐? 도윤은 편지를 아버지 책상 위에 놓았다. 아버지, 이거 읽어보세요.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어요. 상욱은 편지를 집어들었다. 읽어내려가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나영 씨는 청소부의 딸이에요.
그리고 그날 한 행동은 모두 연극이었어요. 사람의 품격이 신분으로 판단되어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상욱은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자신이 시험했지만 정작 더 깊은 시험을 받은 것은 자신이었다. 나영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렬한 방법으로 진리를 보여준 것이다. 내가 오만했구나. 상욱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이튿날 아침 한상욱은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사장실로 가지 않고 로비의 벤치에 앉았다. 정장 차림의 그는 손에 나영의 편지를 쥐고 있었다. 밤새 수십 번 읽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무거웠다. 자신은 평생 사람을 시험하며 살아왔다. 겸손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타인을 판단하는 오만함을 지니고 있었다. 청소부 복장을 하고 사람들의 본색을 보겠다는 것도 결국 자신이 우월하다는 전제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한도윤은 아버지를 찾아 병원 곳곳을 돌아다녔다. 이사장실에도 회의실에도 없었다. 마침내 로비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상욱의 어깨는 평소보다 축 처져 보였다. 아버지. 상욱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는 붉었다. 도윤아, 나영 양은 찾았니? 아니요, 아직. 연락이 안 돼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로비는 아침부터 분주했지만 두 사람의 주변만은 고요했다. 도윤아, 내가 잘못했다. 상욱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사람들을 시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 오히려 시험받아야 할 사람은 나였구나. 도윤은 아버지의 옆얼굴을 바라봤다. 평생 강인하고 완고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아버지, 나영 씨를 찾으면 같이 사과해요. 우리 둘 다 그녀에게 상처를 줬으니까요. 바로 그때 병원 정문이 열리며 선아영이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영은 로비를 둘러보다가 벤치에 앉은 두 남자를 발견했다. 상욱과 도윤은 동시에 일어섰다. 나영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세 사람은 로비 한가운데서 마주 섰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영 양. 상욱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영이 조용히 말했다. 이사장님, 제 편지 받으셨나요? 받았네. 그리고 모든 걸 이해했네. 상욱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쳐다봤다. 병원 이사장이 젊은 여성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이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도윤이 황급히 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지만 상욱은 고개를 저었다. 도윤아, 내버려둬라. 상욱은 나영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나영 양, 내가 자네를 시험하려 했지만 결국 시험받은 건 나였네. 나는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했고 자네는 사람을 마음으로 봤어. 내가 오만했네.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에요, 이사장님. 제가 너무 극단적인 방법을 썼어요. 도윤 씨에게도 상처를 줬고. 아니야. 상욱은 고개를 저었다. 자네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어. 진짜 품격은 남을 시험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나영은 상욱을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봤다. 도윤이 나영에게 다가섰다. 나영 씨, 나도 미안해요. 당신을 오해했어요. 아니에요, 도윤 씨. 저야말로. 당신을 시험한 거 미안해요. 아니에요. 덕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당신 아버지처럼 평범하지만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영은 도윤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상욱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씁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이경자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도 조용히 미소 지었다. 결국 진실이 모든 오해를 풀었다. 며칠 후 병원 로비에는 작은 명패가 걸렸다. 서기남 추모 장학기금. 상욱이 나영의 아버지를 기리며 만든 장학금이었다. 매년 청소부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막식 날 상욱은 직원들 앞에서 말했다. 이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의사든 간호사든 청소부든 모두가 환자를 위해 일하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영은 명패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도윤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도윤 씨. 상욱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게 해준 며느리에게 그리고 정의로움을 지킨 아들에게 감사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갔다.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상욱이 조용히 말했다. 나영 양 자네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네. 이제 구두를 닦을 필요는 없어. 어른의 마음이 깨끗해졌으니까. 나영은 상욱의 손을 잡았다. 이 사장님도 제게 큰 교훈을 주셨어요. 시험과 판단보다 이해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도윤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다. 구두 아래 숨겨졌던 진실은 이제 햇빛 아래 드러났다. 그리고 그 진실은 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다. 따뜻한 석양빛 속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다. 오해는 상처가 아니라 지혜로 남았다. 그리고 그 지혜는 앞으로 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